기초연금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작 신청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 취재했습니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이 연탄가루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준설토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면 될 것이라던 정부 약속은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와의 각종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대구시 품질검수단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초연금이 이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앞두고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문의는 많이 늘었지만 정작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민센터.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다시 내려가실 때 필요한 준비물 얘기 들으셨어요? 뭐 통장 같은 거. 기초연금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 주민센터에 걸려오는 전화의 70-80% 정도는 기초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이 보통 2-3명에 불과하다 보니 통화가 연결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직접 찾아와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에 그게 완전히 초가 확 돼버려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어요. 수급자분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것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받던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한 데다 컴퓨터 프로그램 준비도 덜 된 가운데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기초고령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던 올해 80살의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에는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긴가민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렇죠. 80만 원 받이 미달이지만. 현재로선 적어도 3-4주는 지나야 수령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관 기간에 소득 재산 자료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조사기획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조회하는데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이 연탄가루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는 주장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공장 3곳, 레미콘 공장 2곳, 아스콘 공장 1곳이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28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모인 주민들은 강한 불만과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암담합니다, 첫째로. 이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현실로 밝혀지는 순간에 앞날이 참 무한히 걱정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최근 1년 동안 안심 1, 2, 3, 4동 주민 2,980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더니 28명이 진폐증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8명은 연탄 공장에서 일했고 12명은 광업과 건설업 등에 종사했지만 나머지 8명은 관련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비종사자 진폐증 환자 8명을 위한 진료비 2억여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추적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인과관계가 입증된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연탄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한 대구 한의대 정종현 교수는 이 지역 미세먼지에서 발암성 중금속인 크롬이 대구시 평균치를 웃도는 양이 발견됐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수자원 공사가 4대강 공사비 8조 원을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준설토를 팔아서 4조 원에서 8조 원을 마련해
공사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바로 옆 모래가 산처럼 쌓인 이곳은 칠곡군 준설토 적시장입니다. 낙동강 사업으로 칠곡군에서 나온 준설토 267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3년 동안 팔고 남은 60만 세제곱미터가 쌓여 있습니다. 구미시가 관리하는 옥성면의 4대강 준설토 적시장. 구미시에 맡겨진 4대강 골재는 43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팔려 나간 것은 162만.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62%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를 팔아 생긴 매출이 105억 원가량 되지만 거대한 적치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금까지 75억 원이 들었습니다. 낙동강 사업으로 지역에서 채취한 준설토 2천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판매한 것은 1,000만 세제곱미터. 아직 절반가량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준설토 판매 대금은 1,750억 원이지만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익금은 1,000억 원 남짓. 지자체 순이익이 100억 원이 넘어야 그 절반을 정부 몫으로 하고 있어 정부 몫은 200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대도시와 먼 지자체는 준설토 판매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보다는 판매의 수익금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년 동안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준설토를 다 판다고 해도 정부 수익금은 채 1,000억 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준설토를 팔아 4조 원에서 8조 원의 공사비를 충당한다던 정부의 약속은 당초부터 헛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은행 개간지 경제분석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마트와 주변 소매업체 수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1개가 새로 문을 연 뒤 주변 소규모 슈퍼마켓은 평균 22개, 전통시장 식료품점은 2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기면 주변의 작은 슈퍼마켓 6개, 식료품점 8개 이상이 문을 닫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자체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복지와 재난안전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이 줄었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분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5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 사업인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분자 이미징 센터 건립,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모두 2조 2천억 원 가량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예산 3조 3천억 원 가운데 8천억 원,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2천억 원 이상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정말로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 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등 국직 간 SOC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SOC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SOC 예산 20% 이상 감축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SOC가 대부분이 좀 큰 SOC들 끝이 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그런 특색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 힘을 실어줄 예결위와 국토위,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게감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복지 예산에 이어 재난안전 예산 규모가 커진 데다 신규 사업 억제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대구시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입주 예정인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자들이 홍보 전단지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거 문도 받는 날도 도면에 이게 없었습니다. 문도 이쪽이랄까요? 아니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 도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전체 그 설계 아니 시공 평면으로 이걸로 보셔야지. 우리는 이걸 보셔야지. 이들의 불만을 꼼꼼히 듣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하자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은 오늘 활동을 시작한 대구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입니다. 품질검수단은 건축사를 포함해 대학 교수 등 토목에서 시공, 전기, 기계, 마감까지 각 분야 4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미처 볼 수 없는 곳까지 전문가의 눈으로 하자나 부실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분양 카탈로그의 문제하고 현재 시공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도면하고의 현장에서의 시공된 사항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했는 것을 체크하는 거고요. 각 분야별로 검수단이 취합한 부실이나 문제점은 즉각 입주민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시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품질검수단이 입주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수님들 그리고 건축사협회, 건설협회에서 모신 분들을 시민대표와 이래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럼 입주민들하고의 의견 충돌에 대한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구시는 300가구 이상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경우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얼마 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북에서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포항을 살펴봤더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불은 30분도 안 돼 모두 진화됐지만 21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한밤중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 잠들어 있는 데다 대처할 인력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서도 야간 당직 의사를 제대로 두지 않고 불법 운영하던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 상황 때만 의사를 전화로 부르는 속칭 콜당직제를 운영한 혐의로 요양병원 10곳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입원 환자가 200명이 넘는데도 의료법에 따라 당직 의사를 추가 배치하지 않은 병원 4곳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낮에는 뭐 이래 한 바퀴 도고 가보고 저녁에는 당직 의사가 없어요. 전부 퇴근해보고. 응급 환자 아닌다면 의사 구경 뭐 하지요. 포항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비슷한 불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지역의 요양병원은 23곳으로 경북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지만 무려 70%에 달하는 병원들이 야간 운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야간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4개 요양병원을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요양병원 원장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건소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직선제 대신 간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는데 이 간선제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거인단 구성과 정부의 간섭 등 이른바 로또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룬 토론회 내용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서울대와 경북대 등 대학에서 치러지고 있는 총장 선거는 그날 아침에 투표할 선거인단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선거할 사람에 대한 추천이나 선발 과정은 생략돼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날의 재수에 따라서 뽑힌다. 이거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선거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법치국가에서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후보를 두세 명으로 압축하고 나면 정부 또는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낙점하다 보니 임명제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간선제로 가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점수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학들이 직선제를 운영해왔지만 그 폐해가 너무 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거셉니다. 이 방법이 저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그 파벌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사전 선거 운동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했는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엘리트 집단이라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대표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는 현실. 정부의 개입으로 더 왜곡되고 있는 총장 선거.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환 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을 오늘 대구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최대 3개월 안에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환 군 얼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황산을 부어 김 군이 49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제 구미의 한 도로변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인의 남편이 목을 매 숨졌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숨진 41살 A 여인이 남편의 차에서 피살된 채 발견돼 남편의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구미시 현곡로에 사는 A씨의 남편 44살 B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옆 건물 지하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들 부부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원과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4 상화문학제가 오늘 문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수성무 상당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백일장과 문학의 밤, 모레는 상화유적 답사와 신앙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일제치하에서 민족 저항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함창 명주 페스티벌이 상주 함창 명주 테마공원과 경북 잠사 곤충사업장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명주 패션쇼와 길쌈체험, 양잠 산물과 오디 가공품 전시 판매와 함께 포디 입체 곤충체험관, 나비 소원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상주 함창은 전국 최대의 명주 장이설 정도로 누에와 명주의 산지였으며 지금도 전국 누에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이틀째인 오늘 오전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기획토론이 열려 대만 정치대학의 진관타오 교수의 특별 강연과 유교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